친정 망하게 할 거야. 외도 남편의 사체 협박 녹취록 폭로. 전 재산 몰수한 아내의 복수.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조롱 30년 결혼 생활의 억울함 끝에 저는 남편의 가장 악랄한 폐륜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대가로 남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를 이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외도와 협박의 대가야. 당신은 가진 것을 모두 잃을 거야. 외도한 남편이 오히려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의 죄를 묻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벌레 보듯 조롱했습니다. 내가 흠잡힐 짓을 했으니 벌 받는 거야. 우리 아들 망신 주지 마. 30년 동안 저는 이 집의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무너진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제게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아가,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었어.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 충격적이게도 이 사채업자들은 남편이 저의 이혼 소송을 막고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 만든 가짜빚 협박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 엄마의 고통 때문에 소송을 포기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나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린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조롱했습니다. 내가 흠잡힐 짓을 했으니 벌 받는 거야. 내 친정까지 망하게 생겼는데 이제 그만 포기하고 이혼해.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저는 남편의 악랄한 영혼이 담긴 결정적인 녹취록을 틀었습니다. 장모님 집 가서 확실히 겁을 줘. 내 마누라 이혼 안 한다고 버티면 친정부터 망한다고 해. 이건 내 마누라 굴복시키려는 가짜 쇼야. 녹취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식탁 위로 쓰러졌고 남편은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외도와 사채 협박, 이 모든 폐륜적인 죄의 대가로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짓밟히는 아내가 아닙니다. 친정 엄마의 눈물은 저에게 가장 강력한 복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어떻게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는지 30년 억울함을 털어낸 복수극의 전말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남편의 외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늦은 귀가와 늘 잠겨있는 휴대폰, 싸늘하게 식어버린 침실 온도. 나는 30년 결혼 생활 내내 불안감을 느꼈지만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낡은 신념 때문에 애써 외면했다. 결국 남편은 내 앞에서 외도를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이혼해줘. 나는 남편의 외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곧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나는 그의 외도에 대한 법적인 죄를 묻고 내 인생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남편은 소송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꿨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외도를 인정하는 대신 나에게 온갖 비난과 거짓 증언으로 나를 심리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당신이 결혼 생활 내내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잖아.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했잖아. 그러니 내가 밖에서 위안을 찾은 거 아니야. 남편은 외도의 책임을 오히려 나에게 전가하며 피해자 행세를 했다.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들의 모함과 괴롭힘에 지쳐갔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나를 공격했다. 시어머니는 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너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했잖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겠니? 내가 흠잡힐 짓을 했으니 벌 받는 거다. 내가 이혼 소송 걸어서 우리 아들 망신 주면 너도 이 바닥에서 발 못 붙여. 시어머니의 말은 나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나는 남편의 악행과 시어머니의 조롱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변호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분이 선생님의 이혼 소송을 막기 위해 선생님의 친정 쪽 재산 상황을 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나는 남편이 나의 친정까지 건드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내가 시댁 눈치 때문에 친정 엄마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유일한 약점을 공격하려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친정 엄마에게만큼은 이 싸움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악랄함은 이미 내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섰다. 다음 날 나는 친정 엄마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았다. 그 전화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 최악의 악몽의 시작이었다. 아가,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 내 아빠 사업 문제라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어. 내가 시댁에 잘 말해서 좀 막아주면 안 되겠니? 친정 엄마는 남편이 외도 사실을 숨기고 이혼 소송을 건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시댁에게 밉보여서 벌어진 일이라고 자책하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남편이 꾸며낸 가짜 빚 협박임을 직감했다. 나는 친정 엄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시댁의 눈치나 남편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친정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남편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이 싸움은 나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내 친정 엄마의 명예와 삶을 건 전쟁이었다. 친정 엄마의 절규는 나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남편이 친정에 사채업자를 보낸 정황을 확인했다. 변호사는 남편이 사적인 경로를 통해 사채업자에게 연기를 부탁하고 마치 거액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친정 엄마를 압박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남편의 목표는 명확했다. 내가 친정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고 이혼에 순순히 응하게 만드는 것. 나는 남편의 악랄한 패륜에 분노를 넘어선 경멸을 느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편에게는 내가 굴복시킬 대상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조롱과 외도는 참을 수 있었지만 내 친정 엄마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남편은 내가 시댁 눈치를 보느라 친정 엄마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한 것이다. 나는 그날 저녁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침착하게 식탁에 앉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은근히 비웃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이미 친정 문제로 굴복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비아냥거렸다. 아가, 요즘 소송 때문에 고생 많지? 내 친정 엄마 일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겠다. 내가 진작 말했지. 내가 흠잡힐 짓을 했으니 벌 받는 거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소송 취하하고 조용히 이혼해주면 우리 아들이 친정 문제는 조용히 해결해줄 수도 있어.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며 나를 압박했다. 당신 현명하게 처신해야지. 당신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당신 책임이야. 당신은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 엄마도 못 지키는 불효자가 될 텐데 괜찮겠어? 나는 그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지만 침착하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음성은 남편과 사채업자의 충격적인 통화 내용이었다. 장모님 집 가서 확실히 겁을 줘. 내 마누라 이혼 안 한다고 버티면 친정부터 망한다고 해. 이건 내 마누라 굴복시키려는 쇼야. 절대 빚 갚는다고 하지 마. 무조건 압박만 넣어. 녹취록이 흘러나오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졌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남편은 휴대폰을 뺏으려 나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나는 단호하게 남편을 막았다. 손대지 마세요. 이게 당신의 실체예요. 외도도 모자라.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우리 친정 엄마에게 가짜 사채 빚을 만들어 고통을 주다니. 당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녹취록 앞에서 더 이상 아들을 옹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외도한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사돈한테까지. 이게 사실이야? 남편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제가 이혼을 빨리 하려고 쇼를 한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의 그 쇼 때문에 내 친정 엄마는 피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은 당신의 외도뿐만 아니라 친정 협박에 대한 악랄한 죄까지 모두 묻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친정 엄마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단호하게 소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내 친정 엄마의 눈물은 더 이상 나를 굴복시키는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지키고 남편에게 복수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나는 남편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 남편의 악랄한 계략이 녹취록으로 폭로된 후 집안은 완전히 냉각되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패륜적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아 더 이상 아들을 옹호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나를 피할 뿐이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지 비굴하게 나에게 빌기 시작했다. 남편은 나의 무릎 앞에 꿇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소송 취하해줘. 당신 엄마한테는 내가 깨끗하게 사과하고 돈을 드릴게. 제발.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닌 자신의 안위를 위한 처절한 협상일 뿐임을 알았다.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준 상처는 돈으로 갚을 수 없어요. 당신은 법정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나는 남편의 비굴함에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에 대한 확고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것은 남편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첫째, 남편은 외도와 친정 협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최고 수준으로 지급한다. 둘째,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 특히 이 집의 명의를 나에게 단독으로 넘긴다. 남편은 미친 듯이 반발하며 전화를 걸어왔다. 당신, 나를 완전히 거덜낼 작정이구나. 이혼만 해줘. 위자료만 받고 끝내자. 당신은 나에게 이럴 수 없어.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준 고통, 당신의 패륜적인 행동의 대가예요. 당신이 이혼을 요구했고, 당신이 외도했고, 당신이 사체 협박이라는 선을 넘었어요. 나는 당신에게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겁니다. 법정에서 만나요. 나는 남편에게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나를 찾아와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후회가 가득했다. 아가, 내가 이 집을 가져가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니? 우리 아들도 불쌍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재산권은 포기해주면 안 되겠니? 아들이 살 집은 남겨줘야지.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억눌려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담긴 시선이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은 제가 흠잡힐 짓을 했으니 벌 받는 거라고 하셨죠. 이제는 아드님이 패륜적인 짓을 했으니 벌 받을 차례예요.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저의 인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집은 아드님의 죄의 대가입니다. 아드님은 스스로 새 출발할 집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남편의 외도와 패륜적 협박을 이용해 이혼 소송에서 완벽한 승기를 잡았다. 법정 싸움은 길어질 수 있었지만 남편은 녹취록이 공개될 경우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나는 마침내 남편과의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이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확보했다. 나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알렸다. 친정 엄마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우리 아가. 내가 정말 우리 집을 살렸구나. 고맙다. 나는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던 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 집은 이제 나에게 복수의 증거일 뿐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 나는 이 집을 정리하고 나만의 힘으로 마련한 새 보금자리로 이사하기 위해 짐을 쌌다. 나는 이 집을 떠나면서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30년의 억울함은 끝났다. 나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남편과의 이혼 합의서에 최종적으로 서명한 후 나는 홀로 텅 빈 집 거실에 서 있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아내로 살면서 느꼈던 모든 억압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다. 이 집은 이제 나의 것이었지만 나는 이곳에 미련이 없었다. 이곳은 나에게 복수의 증거일 뿐 평화로운 안식처는 아니었다. 나는 이 집을 정리하고 나만의 힘으로 마련한 새 보금자리로 이사하기 위해 짐을 쌌다. 짐이라 해봐야 결혼 전부터 간직했던 몇 권의 책과 친정 엄마가 주셨던 오래된 사진첩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남편과의 과거가 묻어있는 짐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미련 없이 처분했다. 나는 친정 엄마에게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알린 후 그녀를 찾아갔다. 친정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우리 아가. 내가 정말 우리 집을 살렸구나.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친정 엄마는 나의 강단 있는 결정과 행동에 감사해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시댁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이 일들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남편은 자신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이제 우리는 아무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친정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나는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한 진정한 이유를 깨달았다. 그것은 재산이나 위자료가 아니라 친정 엄마를 지켜냈다는 사실과 나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혼 후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녀는 초라해진 모습으로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내 아들만 감싸다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내가 옳았다. 내 친정 엄마에게까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 어머님을 용서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님은 아드님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아드님은 이제부터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겁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녀에게 증오나 분노는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혼 후 그동안 다니지 못했던 운전 학원에 등록하고 평생 꿈꿔왔던 취미 활동인 수채화 수업을 신청했다. 30년 동안 아내와 며느리라는 역할에 갇혀 살았던 내가 비로소 나만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다. 나는 홀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창가에 앉아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평화를 느꼈다. 이제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30년의 억울함은 끝났다. 나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홀로서기를 시작한 후 나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나는 운전면허를 따고 수채화 수업에 열중하며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찾아가는 즐거움을 누렸다. 이혼 후 남편의 재산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했기에 나의 삶은 누구에게도 굴복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독립이었다. 친정 엄마는 이제 걱정 없이 웃었고 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나는 남편에게 복수함으로써 친정 엄마의 명예와 삶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과거의 악연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림자처럼 나를 덮쳐왔다. 수채화 수업이 끝나고 나오던 어느 날 나는 학원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남편과 마주쳤다. 그는 깔끔했던 예전 모습과는 달리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몸이 굳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남편은 나에게 비굴하게 다가왔다. 여보, 나 좀 봐줘.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어. 그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제발 용서해줘. 당신에게 해줄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했던 짓을 잊지 마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당신이 가져간 그 집, 그거 내 전 재산이야. 나한테 절반이라도 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이제라도 성실하게 살게. 당신에게 생활비라도 보낼게. 나는 남편의 비굴한 변명과 구걸에 역겨움을 느꼈다.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사채업자를 보냈을 때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 집은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입니다.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나는 남편을 뒤로하고 택시를 타고 떠났다. 나는 남편이 나를 미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나의 평화로운 홀로서기가 다시 위협받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또 다른 악연과 마주쳤다. 바로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내가 자주 가던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아가, 우리 아들이 완전히 망가졌어. 너한테 재산을 모두 뺏기고 지금은 막노동을 하며 살고 있어.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것 다 용서할게. 제발 한 번만 아들을 용서해주고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나는 시어머니의 눈물에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어머님은 아드님이 외도하고 우리 엄마에게 사채업자를 보냈을 때 저를 비난하셨어요. 아드님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제가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절규하듯 말했다.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건 그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 아들이 너한테 복수하려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 내가 가진 재산을 되찾으려고 무슨 짓이든 할 거라고 하더라. 시어머니의 말은 나에게 섬뜩한 경고로 다가왔다. 남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법적인 방법이 아닌 더러운 방법을 동원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의 완벽했던 승리가 이제는 새로운 위협의 씨앗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나는 이제 남편의 복수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했다. 나의 홀로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남편은 비굴한 구걸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냉정한 위협을 시작했다. 나는 며칠 동안 정체 모를 발신번호로 걸려오는 무음 전화와 아파트 주변을 맴도는 낯선 사람들의 시선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의 위협을 알렸다. 변호사는 남편이 재산 분할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해 새로운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남편분이 이혼 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특히 친정 협박에 대한 녹취록을 오해나 연출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손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남편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냉정하게 대처해야 함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어렵게 되찾은 자유와 재산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었다. 나는 나의 가장 확실한 증인인 친정 엄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친정 엄마는 단호했다. 아가, 걱정 마라. 내 남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엄마가 증언해줄게. 내 딸의 재산은 내가 지킬 것이다. 친정 엄마는 남편이 사채업자를 보냈을 당시 겪었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상세히 기록한 일기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이 일기는 남편의 협박이 단순한 쇼가 아닌 친정 식구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되었다. 나는 남편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그는 분명 나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재산이 있는 이 집을 노릴 것이다. 나는 내가 이혼으로 확보한 전 재산을 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아파트 명의를 신탁하고 현금 자산은 분산 투자하여 남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남편은 내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는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내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 문 열어. 당신이 나한테서 다 뺏어갔어. 이 집은 원래 내 거였어.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으로 그의 행패를 조용히 녹화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남편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그가 더 이상 나의 남편이 아닌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범죄자임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남편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는 시어머니를 동원해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아가,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 불쌍하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라. 내가 재산을 모두 가지면 우리 아들은 살 수가 없어. 나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했다. 내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서 당했던 모든 억압과 고통을 되풀이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남편의 재산 노림수가 더욱 구체화되자 나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나는 남편의 행위가 스토킹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남편의 모든 법적 주장에 반박할 증거를 완벽하게 구축했다. 나는 내가 쟁취한 이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냉정하고 단호하게 싸울 준비를 마쳤다. 이 싸움은 나에게 승리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내 인생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남편은 결국 법원에 재산 분할 합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은 단순했다. 자신이 외도와 협박을 인정했지만 이혼 직후 겪은 경제적 파탄과 심적 불안정 때문에 공정한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아내가 이를 악용하여 모든 재산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그는 나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남편은 초라하고 비쩍 마른 모습이었지만 나를 향한 증오와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는 방청석 구석에서 남편을 응원하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30년 동안 시댁으로부터 겪었던 모든 억압과 모욕을 떠올리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남편의 변호사는 내가 제출한 재산 포기 합의서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남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의 친정 어머니에게 가짜 빚을 만들어 사채업자를 보낸 폐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원고가 쟁취한 재산은 단순한 분할금이 아닌 피고의 악랄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 및 보상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다. 그것은 남편이 사채업자와 통화한 녹취록 원본과 친정 엄마가 그 충격으로 인해 겪었던 정신과 진단 기록 및 일기였다. 친정 엄마의 일기에는 남편의 협박으로 인해 겪었던 밤낮 없는 공포와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법정은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남편의 변호사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당황했다. 남편은 얼굴을 가린 채 몸을 떨었다. 시어머니는 방청석에서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았다. 변호사는 나를 대신하여 최후 진술을 했다. 원고는 이혼을 통해 30년간의 억압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피고의 폐륜적인 협박으로 인해 친정 식구까지 위험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원고가 확보한 재산은 피고의 죄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대가이며 이 재산은 원고가 홀로서기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이 합의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숙고하더니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주장한 재산 분할 합의 무효 소송은 기각한다. 이혼 합의서의 내용은 정당하며 원고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나는 그 순간 30년 동안 내 어깨를 짓눌렀던 모든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법정을 나서려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나는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외도와 폐륜적인 협박, 모든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서 훔치려 했던 평화와 존엄을 되찾은 것입니다. 남편은 나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나는 완벽하게 승리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재산 싸움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완전히 지켜낸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었다. 재판 승리 후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든 위협과 압박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나는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들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30년의 억압이 마침내 끝이 났다. 나는 승리의 증거였던 그 집을 정리하고 처분했다. 그 돈으로 나는 평생 꿈꿔왔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아담한 집을 구입했다. 그곳은 내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라는 굴레 없이 온전한 나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안식처였다. 친정엄마는 나의 새 집을 방문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아가, 내가 이룬 거다. 내가 너의 인생을 되찾은 거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친정엄마의 주름진 손을 잡고 그녀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싸울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쟁취한 이 삶은 엄마의 명예를 지킨 대가예요. 나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아침에는 바다를 보며 명상하고 오후에는 수채화 수업에서 배운 대로 그림을 그렸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 남편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거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운전면허를 딴 후 나는 홀로 차를 몰고 전국을 여행했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를 어떤 남자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대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30년간 잊고 살았던 나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았다. 나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내가 얻은 것은 돈 이상의 가치였다. 그것은 내 인생의 선택권과 자유였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더 이상 그를 용서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저 나의 과거를 정리하는 의식이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준 고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겠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죄의 대가를 치렀고 나는 나의 삶을 되찾았어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당신의 삶을 책임지세요. 나를 다시는 찾지 마세요. 남편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그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산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 답을 찾아간다. 나는 더 이상 억압받는 아내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다. 나의 인생 이막은 바다처럼 푸르고 넓게 펼쳐져 있었다. 지금까지 외도한 남편의 폐륜적인 협박에 맞서 싸우고 마침내 30년 억울함을 청산하고 인생의 주인이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모함,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사채업자를 보낸 최악의 폐륜 앞에서 주인공은 굴복 대신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냉정한 반격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 친정 엄마의 명예, 그리고 빼앗긴 30년의 삶을 되찾는 투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당함에 맞서고 계신가요?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고통이 당연시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 싸웠을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주인공처럼 당신의 인생 이막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공감과 응원은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희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시니어들의 눈물과 감동, 그리고
현실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진실이 숨겨진 가족 드라마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시청자님들의 삶에도 용기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